뉴스 속보보다 더 무서운 건 남편의 꺼진 전화기였어요. 그날 밤은 태풍이라도 온 것처럼 비바람이 몰아쳤고 TV에선 온통 비상 경제 상황이라는 붉은 자막뿐이었죠. 차갑게 식어버린 저녁상 앞에서 20번도 넘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들려오는 건 감정 없는 기계음뿐. 심장이 쿵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시아버지의 건설 회사에서 일했는데 요즘 회사가 어렵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래도 이 정도로 연락조차 안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정말 끔찍한 상상만 들었어요. 자정이 넘어 현관 도어록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소파에서 용수철처럼 튀어나갔어요. 남편은 흠뻑 젖은 채 비틀거리며 들어왔고 술 냄새와 함께 절망이 훅 끼쳐왔죠. 괜찮아? 무슨 일이야? 왜 전화를 안 받아? 제 목소리는 이미 반쯤 울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힘없이 젖은 외투를 벗어 던지고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마른 세수를 하던 남편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유진아. 회사. 오늘 최종 부도 처리될 것 같아.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저는 무너지는 마음을 다잡고 남편의 등을 쓸어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당신만 무사하면 돼.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지. 진심이었지만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아버지가 마지막 방법을 찾아보자고. 유진이 내 도움이 좀 필요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직감적으로 떠오른 게 있었어요. 바로 부모님이 제게 물려주신 작은 상가 건물이었죠. 시부모님은 결혼 초부터 가족끼리 같이 써야지라며 늘 그 건물을 탐내셨거든요.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 건물은 안 돼. 우리 노후 자금이고 우리 아이 미래야.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등을 돌린 채 잠이 들었고 저는 불안감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남편의 한숨소리보다 더 무거운 건 우리 사이를 가로지르는 침묵이었죠.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의 서류 가방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어요. 반으로 접힌 A4 용지 한 장. 저는 무심코 그걸 주워서 펼쳐보았어요. 종이를 펼쳐본 순간 제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각서라는 제목 아래 제 상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더 믿을 수 없었던 건 그 아래 적힌 날짜, 제 이름, 그리고 선명한 도장이었어요. 날짜는 바로 어젯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명백한 위조였어요. 제 이름 옆에 찍힌 건 우리가 혼인신고 때 만들었던 부부 도장이었어요. 제가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하고 있던 바로 그 도장이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죠. 저는 각서를 들고 욕실에서 나오는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이게 뭐야? 설명해봐, 강민준 씨. 이게 대체 뭐냐고. 제 목소리는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각서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제 손에서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소리치며 뒷걸음질 쳤죠. 어젯밤이었구나. 내가 잠든 사이에. 그는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제게 매달렸어요. 유진아, 제발. 어쩔 수 없었어. 부모님이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남자답게 책임지라고 하셨단 말이야. 그의 변명은 제 분노에 기름을 부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니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사기이자 범죄였어요.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저는 그 길로 제 짐과 그 각서를 챙겨 집을 나왔어요. 더 이상 그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어요. 친한 변호사 친구를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친구는 각서를 보더니 혀를 찼어요. 유진아,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야. 내 남편 징역까지 살 수 있는 중범죄라고. 친구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곧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세아가 어쩜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니? 시댁이 망하게 생겼는데 꼴랑 그거 하나 못 내줘? 저는 차갑게 대답했죠. 어머님, 꼴랑 그거 아니에요. 제 인생입니다. 그리고 민준 씨 앞길은
아들한테 범죄를 사주하신 어머님 아버님이 막으셨죠.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번엔 시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른들 일에 네가 뭘 한다고, 조용히 돌아와서 내 전화 잘해라. 그 뻔뻔함에 마지막 남았던 미련마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저는 시댁 식구들과 남편에게 카페에서 만나자고 통보했어요. 그들은 제가 돈 문제로 협상이라도 할 줄 알았는지 마지못해 자리에 앉아 저를 쏘아보았죠. 저는 가방에서 위조된 각서와 다른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결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제 말에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옆에 놓아둔 다른 서류 봉투, 즉 이혼 합의서를 그들 앞으로 밀었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저 각서는 영원히 없애드리죠. 하지만 거부하신다면 전 지금 바로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선택하세요. 제 인생을 건 마지막 통보였어요. 결국 시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고 남편은 눈물만 흘리며 서류에 서명했어요.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가짜 도장 하나로 허무하게 끝이 나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잃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을 되찾았죠. 내 이름 석자의 무게, 내 서명의 가치를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어요.